현재 비상장 주식 중에 부동의 원탑 8년간 14,750배 성장의 기적, 파이어족의 희망이자 꿈, 그리고 독보적 1위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업비트의 모회사 두나무 상장하면 사도 되나? 분위기 봐서 코스피 상장은 아닌 것 같죠. 뉴욕이나 나스닥으로 간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16만 5천 원, 시총 5조 7천억 원. 현재 두나무의 기업 가치고요. 불과 올 4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달성해서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라는 뉴스가 도배가 됐었죠.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 축포 터뜨리고 난리 났었을 겁니다. 두나무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바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80% 수준까지 차지하는 등 고속 성장을 이룬 점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매출액 1,767억 원, 영업이익 866억 원, 당기순이익은 477억 원을 기록한 실적이 작년에는 매출 3조 7,046억 원, 영업이익 3조 2,714억 원, 당기순이익 2조 2,411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입성의 기쁨도 잠시 두나무의 지난 1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코인 시장의 부진과 더불어 흘러내리는 게 보이죠. 가뜩이나 글로벌 매크로 때문에 모든 자산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계에 빌런이 등장하면서 추가로 얼어버린 겁니다. 루나코인 사태가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수장들이 국감에 계속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나코인 사태의 책임자인 권도영님은 현재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 하향하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방향을 트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2분기 두나무 실적은 연결기술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한 3,58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9.1% 줄어든 1,782억 원. 2022년 2분기에 두나무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블록체인이 미래에 전 인류가 사용하게 될 금융의 형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상향하겠지만, 현재로선 비트코인의 업황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좋게 말하면 폭발적인 변동성으로 벼락부자를 만들어줄 기회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다. 두나무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블록체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블록체인, 증권, 메타버스. 블록체인 서비스에는 업비트와 업비트 MFT 그리고 루니버스가 있죠. 참고로 루니버스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증권 서비스에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 매플러스가 있고요. 메타버스 서비스로는 세컨블록이 새롭게 론칭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업들을 런칭하고 있는데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거래 플랫폼에서 수수료 매출이 전체의 99.5%인 회사, 두나무 매출의 98.84%는 업비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머지 1.16%는 증권 플러스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현재로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업비트가 유일하고, NFT라든지 메타버스는 아직 시장에서 검증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잠재력이 크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언제 어떻게 비트코인처럼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로서 두나무의 가치는 곧 업비트고, 업비트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코인의 업황과 두나무의 실적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업비트가 압도적인 상황이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이렇게 세 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경쟁 구도인데, 초기에는 빗썸이 잘 나가나 싶더니 2020년부터 역전돼서 지금은 완전히 업비트의 독주 체제죠. 2019년까지 빗썸이 독주했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2020년 빗썸과 업비트가 나란히 양분하는 듯 하더니 2021년 업비트 우위를 굳히는 모습이다. 업비트는 어떻게 우위를 굳히게 되었을까? 빗썸이 좀 더 검증된 가상화폐들만 거래를 허용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폈던 것과는 달리 업비트는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최대한 상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 경향이 있다. 도지코인 등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 자금이 업비트로 더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알트코인의 종류에서 승부가 완전히 갈린 거죠. 2020년에 우후 죽순 가상화폐 플랫폼들이 범람을 했고 알트코인 사기로 코인판이 너저분해지고 있던 즈음에 메이저 플랫폼인 업비트에서 시장의 니즈를 완벽하게 읽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다양한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승부를 가르는 신의 한 수였다. 두나무에서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읽는 거죠.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두나무의 핵심 역량이 바로 시장의 니즈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로 완성시키는 기술력입니다. 주식 플러스 비상장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안전하게 메이저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니즈를 읽고 런칭한 거죠. 더불어 NFT 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을 즈음에 두나무에서 업비트 NFT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업비트에서 안 만들었으면 또 구멍가게 같은 곳들에서 리스크를 안고 NFT 거래를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과감한 실행으로 성장성의 무궁무진한 영역들을 모두 선점한 두나무. 블록체인, NFT, 비상장 주식의 미래를 좋게 본다면 주가가 바닥인 지금이 바로 두나무에 대한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상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 기사에 따르면 뉴욕 증권콜에서 혹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여러모로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주인데다가 코스피에 담기에는 좀 회사 스케일이 많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 외에도 그냥 넘어가기엔 굵직한 사업들을 런칭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첫 번째 바로 바이버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전자상거래 자회사 바이버의 모바일 앱 출시를 계기로 수입원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고 명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가운데 리세일샵 사업에도 손을 뻗은 것이다. 네이버의 크림이 있다면 두나무의 바이버가 있는 거죠. 지금은 바이버에서 명품 시계만 거래를 하는데 글쎄요, 플랫폼이 있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굳이 시계에만 머물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레벨스. 블록체인 기업과 엔터테인먼트가 만났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LA에 NFT 합작법인 레벨스를 설립한 바 있는데요. 사업의 첫 시작으로 디지털 콜렉터블 플랫폼 모먼티카를 발표했습니다. 모먼티카는 디지털 카드 형태로 기록하고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공개된 적 없는 아티스트의 사진과 영상 등을 디지털 카드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 공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장외 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의 데퍼라는 회사가 탑샷이라는 NBA 농구와 NFT를 결합한 디지털 카드 사업으로 스타와 NFT가 만났을 때의 시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BTS와 K-팝 스타들이 NBA 스타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저는 유동성이 축소된 지금이 두나무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에 블록체인, NFT, 주식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